삶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지금이 모든 게 나약했던 나의 선택. 누굴 탓하겠어? 누가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어? 안녕하세요. 이시연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쇼핑하는 남자, 저자인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이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어서 이렇게 붙임표도 많거든요. 이 인생을 쇼핑하는 남자가 무슨 뜻인가요? 인생을 쇼핑하는 남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쇼핑을 통해서 성장하는 남자로 라이프 슈퍼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네.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쇼핑하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 말만 듣다가 쇼핑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쇼핑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쇼핑을 하지 않고 저축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부터 쇼핑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옷 같은 것도 신경 써서 구매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을 쇼핑을 한다는 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저는 구매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독서, 책을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삶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취미생활, 그리고 책을 구매하는 이런 쇼핑을 통해서 인생을 네. 재밌게 살아가신다는 건데요. 네. 쇼핑을 하면서 성장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이 책에 많이 담은 내용은 사실 컴퓨터 게임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사람이 책을 읽고 변했다는 내용을 담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책을 원래부터 안 읽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난독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책까지 내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아까 또 책도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까지 내게 되셨나요? 글 읽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30살이 넘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책을 안 좋아한 이유가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버벅거리고, 자꾸 조사를 틀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 쓰였기 때문에 책을 잘 안 읽기도 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 고쳐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거울을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책이라는 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을 쓰게 됐고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책의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 때는 스트레스를 저는 X세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셨는데, 여기서 작가님은 남자인데 피부과를 간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유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인생 쇼핑에서 또 피부 관리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이제 뭐 외적으로도 꾸며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유튜브에 성공하려면 외모부터 꾸며라라는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뭐 술도 안 좋아하고 담배도 안 피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참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 레이저
받을 때 너무 아프고 눈물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걸 받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관리를 받고 안 받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 고통을 참아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랑 또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저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이야기가 신선했어요. 아, 네. 옛날엔 남자가 꾸미면 좀 남자답지 못하다 이랬는데 요즘 참 젊은이들 잘 꾸며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주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본인은 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꿈을 또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이 질문지를 받고 나서 솔직한 마음은 이 질문은 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사실 저 자신에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결혼이란 걸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루는 게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혼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준비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서 저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좋은 아빠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제 자신이 생각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고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100점인 것 같아요.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이 이미 100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정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이야기에 눈물 한 방울 끝까지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진심이 담겨 있어서 이 책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란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저에게는 이제 독서는 독서를 통해서 제가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을 아마 독자분들이 읽었을 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 독서를 통해서 작가가 되었잖아요. 작가가 되면서 굉장히 달라진 부분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게 봐준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고 견문을 넓히게 되면서 독서를 통해서 진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만큼 독서만큼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독서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독서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 이 책 내시고요. 어떤 인생의 변화가 오셨나요?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작가가 되고 나서 물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기해하고 또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 인스타를 마파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 계획은 이제 두 번째 책을 출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제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랑 네이버 블로그, 네. 브런치, 인스타그램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해가지고 이제 이런 영상 만드는 걸 배우고 있는데요.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한테 잘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구독자를 조금씩 늘리면서 좀 저를 세상에 좀 알리면서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또 출간할 책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요. 이제 뮤지컬 내용으로 원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와, 조금 그래서 들어봐야겠는데요. 배너라는 작품에서 뮤지컬 제목은 살아있으니까 이 노래인데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삶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지금이 모든 게 나약했던 나의 선택 누굴 탓하겠어 누가 내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어 기댈 수 없는 거라면 오늘 살아가고서 내일을 살아갈 거야 살아있으니까 삶의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이제껏 모든 게 순진했던 나의 믿음 나보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내 앞에 끝없는 낭떠러지 뒤에는 삼킬 듯 큰 파도에 검붉은 태양은 불타올라 물러설 수도 없어 다 그만둘까 망설여 봤어 단 한 발만 더 내디두면 돼 잠시 숨을 참고 눈을 감으면 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날 위해 한 번만 날 위해 살아봐도 괜찮을까